대구 시민 여러분, 올 시즌 경기 아주 기분 좋게 응원하셨죠?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과 응원한 시민들 덕분에 대구 FC가 4년 만에, 그러니까 내년 시즌부터 K리그 1부로 승격됐는데요. 특히 올해 8월부터 대구 FC를 이끌었던 손현준 감독 대행의 노력이 컸습니다. 덕분에 손 감독은 대구 FC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임명됐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올 한 해 대구 FC의 성과와 또 신임 감독의 축구 철학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안녕하세요. 예. 감독 취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취임 소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뭐 이런 클래식이고 이런 좋은 연강성 자리에 뭐 많이 부족한 이 손현준이라는 이런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서 조금 더 좀 멋진 좀 더 유명한 이런 인기 있는 또 감독이 와서 여기 구단을 이끌었으면 팬들도 여러분들 더 좋았을 텐데 좀 그런 점도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팬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네. 소망하시는 멋진 대구 FC 꼭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기대하겠습니다. 겸손의 말씀으로 취임 소감을 대신하셨는데 올해 대구 FC가 참 좋은 성적을 냈어요. 네. 4년 만에 이제 1부 리그 클래식으로 승격이 되고 또 감독님은 챌린지 리그 감독상도 수상하셨죠.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야, 비결이라 그러면 정말 창피합니다. 제 아니더라도 누가 이 6개월 기간을 끌었으라도 네. 저는 우승 아닌 성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선수 구성이 되어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수들의 이런 생각도, 모든 생각이나 이런 행동들도 클래식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준비들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무슨 큰 6개월 동안 선수 변화를 시키고 뭘 잘 가르치고 이래서 제가 올라갔다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워낙 잘했기 때문에. 네. 근데 단지 하나 선수들을 조금 위기에서 조금 생각의 전환이나 행동의 변화, 동기유발적인 이런 면을 조금 해준 게 그래도 조금 제 나름대로 좀 역할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또 이런 성과를 선수단에게 영광을 돌리시는데 지난 8월 이영진 감독이 돌연 사퇴하면서 시즌 중에 이제 감독 대행을 맡게 되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자리였을 텐데 그때 그 대행을 맡을 때 마음가짐이랄까요? 어땠어요? 그 시절 8월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제가 감독님 밑에 보필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많이 부족함을 많이 좀 느꼈고, 그래서 물론 감독님이 결정하시고 중도에 퇴임을 하셨지만 그럼 저는 보이지 않는 이런 저에 대한 이런 자책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좀 저 나름대로 많이 힘든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네. 근데 제 앞에 놓여진 이런 감독의 대행 이런 딱 감투나 이런 모습보다 선수들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이 더 많이 보였어요. 예. 그리고 이 선수들을 어떻게 좀 자기들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지금 1년 반 동안 끌고 왔는데 여기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들었어요. 선수들도 내 자신의 이런 마음보다 선수들이 나를 보고 있는 마음이 더 간절해 보였고, 그 간절한 마음을 꼭 이루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먼저 나가신 이 감독님에 대한 이런 제 조그만한 이런 자책에 대한 이런 마음도, 이런 성격에 대한 거 이뤄놓은 뒤에 또 편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가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과로 1부 리그로 올라간 만큼 내년 시즌 준비로 지금 한창 바쁘신데 감독님 역시 선수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네. 축구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예, 옛날에 선수 시절에는 정말 처음 시작할 때는 지도자의 권유죠. 거기 초등학교 다닐 때 네. 지도자 권유에서 시작을 했고, 그 권유로 지금까지 왔는데 잘하는 이런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고, 그리고 남들한테 지지기 싫어하는, 그래도 책임감 있는 그런
선수로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승부욕이 있으셨군요. 승부욕. 대학 시절에는 윤정환, 오경석 선수 등과 동아대 전성기를 이끌며 프로팀에 주목을 받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프로 생활이 궁금한데요. 현재 FC 서울의 전신이죠. 안양 LG 또 부산 대우 로얄즈 등의 구단에서 선수 생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서 추억을 더듬어 본다면요. 참 부끄러운 게 많은데 선수 생활을 좀 돌아보면은 조금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좀 가진 이런 신체적인 이런 피지컬적인 이런 면이 강했는데 네. 조금 다른 부분에 외적인 부분에 축구 이런 또 전문적인 이런 부분에 조금 노력을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학창 시절 때는 우리 전망이 프로였기 때문에 네. 프로를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대를 다했고 근데 프로로 가서 근데 경기를 뛰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너무 이 뭐 호수 같은 이런 강 같은 여기만 보고 자라왔지 않았느냐. 정말 저 넓은 수평선 같은 태평양 같은 저 넓은 바다를 보고 저 수평선을 보고 걸어와야 되지 않았나. 그럼 더 큰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더 큰 선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네. 그런 좀 길잡이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선배들이나 이런 좀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질책을 좀 더 해줬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제 노력도 좀 부족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선수를 생각 돌아가면. 네. 그 프로 선수 시절의 그런 후회스러운 점들이 지금 그 대구 FC 선수단에게는 그런 경험들이 좋은 조언이 되겠네요. 예, 뭐 제가 지도자를 하는 이유도 제가 부족한 이 면을 선수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빨리 더 나은 방법을 할 수 있느냐, 더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중점을 두기 때문에 뭐 제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경험이나 모든 걸 다 그래서 전달하면 선수들에서 성장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알고 있었던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란 말처럼 지나고 보면 다 아쉽지만 이 감독님의 이런 경험담이 감독으로서는 또 좋은 자양분이 돼서 우리 대구 FC를 잘 이끌지 않을까 싶은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라디오 초대석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K리그 1부 리그에서 뛰게 될 대구 FC 손현준 신임 감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선수 생활 은퇴 후에 이제 지도자로 전향하셨잖아요. 코치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한번 들어보죠. 예, 제가 2003년도까지 선수 생활을 지금 FC 서울이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하고 있다가 제가 지금 그 33 이 정도에 네. 뭐 지금 뭐 다들 아시는 조강래 또 대표이사님이 감독 시절이었어요. 예. 제가 선수 시절이었고 그 시절에 이제 감독님이 뭐 지금은 대표님이야 그때 시절은 감독님이었죠. 네. 뭐 저한테 뭐 현준아 뭐 선수생활 얼마나 할 거니 뭐 지도자 한번 해보는 게 어떠니 뭐 이런 권유를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 순간 뭐 망설였지만 뭐 그렇게 출발을 하기로 했어요. 뭐 그래서 좀 그때 첫 코치가 지도자 코치가 코치 겸 뭐 지도자가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예. 네. 지도자일 때 또 아픈 추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좀 들려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누구나 뭐 처음에 잘하는 사람 없고 누구나 처음부터 뭐 스타 없고 뭐 가장 어려운 시절을 다 겪으면서 성장을 하고 스타가 되고 뛰어난 사람이 되고 영웅이 되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지도자의 뭐 철학이라 그러나 지도자의 목표 뭐 어떻게 해나가는 게 정말 지도자인지 선생인지 이런 걸 첫 훈련을 할 때 제가 네. 첫 지도자 출발할 때 훈련을 할 때 참 많이 느꼈어요. 네. 지금도 그걸 변하지 않는데 첫 훈련을 할 때 그때 어린 선수들 우리 어린 뭐 지금에 다 아시겠지만 이청용이나 뭐 기성용 뭐 오, 도명진 뭐 이런 어린 친구들이 세계적인 플레이어잖아요. 예. 중학교 졸업해서 이제 성장할 단계였어요. 예. 그때 제가 고참이었는데 그런 애들을 첫 훈련을 가르쳤는데 그 훈련을 가르치고 나서 마치고 나서 옥상에서 내가 이건 뭐 처음 이렇게 뭐 공개해서 밝히는 거지만
2시간 넘게 울었어요. 그래요? 예. 예. 너무 부끄럽고 너무 음. 창피하고 나라는 사람이 뭔지를 지금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울었어요. 왜? 준비가 덜 돼 있던 거죠. 지도자로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배로서는 뭐 존경받고 뭐 형용할 수는 있지만 네. 뭐 어린 선수들을 직접 가르치고 나갔으니 준비가 안 됐으니 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어린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며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1시간 넘게 울었어요. 아. 그리고 또 1시간 넘게 운 거는 내가 지금 이 선생이라는 말에게 지도자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또 1시간 넘게 울었어요. 그래서 한 2시간 넘게 울고 결론을 낸 게 있습니다. 네. 정말로 내가 이 어린 친구들을 지금 가르치려 하면은 내가 지금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나한테 형이라 아닌 정말로 선생님이라는 이런 겉보기의 선생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선생님 이런 소리가 정말 들을 수 있게끔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지금부터. 거기에서 2시간 넘게 내가 마음을 정하고 그때 내려왔죠. 내려와서 그때부터 많은 뭐 남들이 다 하는 노력이지만 또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뭐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뭐 때로 심판 자격증도 심판도 초등학교 심판도 보기도 하고 근데 뭐 남들은 뭐 심판분이 창피하가 보일 수는 있어도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내를 위해서 갖고 가고 내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나를 발전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정말 힘들게 지금까지 그렇게 좀 해오는 첫 출발 이런 지도자의 계기가 됐습니다. 예. 감독님 말씀 듣고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타고난 지도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사실 그 지도자로서의 첫날부터 스스로 부족한 점을 알기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뜨거운 눈물을 2시간 동안이나 흘렸다는 걸 제가 그 에피소드를 듣고 나니까 정말 감히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지도자로서 큰 지도자로서의 제목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2시간 동안 눈물을 흘린 다음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생각을 바뀌었잖아요. 그죠? 네. 제가 선수 생활에 막 말씀하셨다시피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지 않고 지금 어느 정도 프로의 선수에 대한 이런 뭐 그걸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근데 지도자를 하면서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2시간의 생각을 하면서 내 몸에 대한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노력을 하게 되고 알고 싶어지고 나에 대해서 하나하나 채워지는 그게 됐지요. 그래서 모든 변화가 몸의 변화 이런 변화가 다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노력을 하게 됐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럼 선수 시절보다 오히려 더 많이 노력하셨나요? 예. 더 많이 노력을 했고 예. 그리고 지금도 부족하죠. 지금도 너무 많이 부족하고 지금 감독이라는 이름 제가 올라와 있지만은 정말로 많은 실력의 이런 부분보다 조금 운이 좋아서 올라왔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내 자신이 그냥 그 정도로 많이 들 정도로 지금 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고 깨친 후에 지도자로서 우리 선수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뭔가요? 지금 말하는 이런 부분이죠. 프로 선수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실력은 다 크게 변화되지 않았나가 봅니다. 네. 나쁜 습관들, 좋은 습관들 이런 거는 모든 게 지금 많이 몸에 배겨 있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아주 미세한 이런 부분을 변화를 줄 때는 생각의 변화를 먼저 줘. 생각을 좀 좋은 축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변화를 주면은 그런 행동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런 선수들의 이 약간의 아주 조그만한 이런 변화를 좀 많이 주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느끼게끔 어떤 축구가 빠른 축구고 어떤 축구가 좋은 축구고 어떤 축구가 이기는 축구고 이런 걸 생각의 전환을 조금씩 깨우쳐 주려고 하죠.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를 내가 다 정답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축구는 또 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변화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메시처럼 드리블해서 득점한다고 그게 잘못이냐? 아니면
패스를 넣어서 들어가는 데가 골려서 잘못,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모든 게 다 열려 있어요, 문이. 근데 어느 게 효과적으로, 정말로 효과적으로 우리 팀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고, 어떤 팀으로 구성이 돼 있고, 어떤 선수로 지금 요새 배치가 돼 있으니 이 선수들이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경기를 할 것이며 상대를 제압할 것인지 이런 생각을 세밀하게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게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보면 되십니다. 예. 네.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역시 스포츠는 물론 뭐 몸이라든가 기술이 중요하지만 결국 그 한 끗 차이라고 하나요? 그건 정신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예. 글쎄, 평생 이렇게 축구 사랑, 축구만 하신 줄 알았는데 잠깐 외도도 하셨다고요? 잠시죠. 뭐, 네. 뭐 남들이 말하는 뭐 아르바이트 될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네. 얘기죠. 제가 2005년도에 이장수 감독님하고 같이 FA 서울에 있다가 네. 또 2006년도에 잠시 뭐 휴식기를 1년 맞이했어요. 네. 그래서 뭐 좀 부족하지만은 뭐 브라질 한 3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브라질에 유학을 갔다가 네. 그 2006년도 월드컵에 맞춰서 또 독일에 갔다가 네. 한 7개월, 7, 8개월 정도 생활을 좀 하다가 또 돌아와서 남는 기간이 한 4개월, 5개월 있잖아요. 네. 그 기간 한 3개월 정도 뭐 대학 축구도 보고 했지만은 뭐 집에 있으니 뭐 크게 없으니까 몸 튼튼하겠다 뭐 그냥 뭐 가까워 제가 서울에 이제 구리라는 데를 살았는데 그 농산물 그 네. 야채 채소 예. 근데 나름 거기서 좀 한 석 달 일을 했죠. 좀 뭐 배달 일 같은 걸. 배달이죠. 잡일이죠. 아. 뭐 제가 사장이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잡부 역할을 좀 했죠. 네. 참,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집에서 그렇게 뭐 어렵게 자라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선생활도 뭐 그렇게 많이 잘하지는 못하지는 않았고 뭐 크게 많이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해왔는데 근데 그 3개월 동안 참 많이 참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네. 제가 그때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저는 10시까지 일을 했어요. 네. 점심 뭐 점심 먹고 또 일해야 되고 참이라는 걸 또 처음 먹어봐요. 참 먹고도 일해야 되고 야 그거 하는데 모르겠어 뭐 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그래도 운동하는 몸인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 점심에 배고파서 그 트럭 사이에서 그 빵 한 조각이를 사가지고 트럭 사이에서 빵을 먹었어요. 우유하고 그것도 시간이 몰라도 버컥버컥 먹었어요. 우유를 다 쏟으면서 그야말로 눈물 젖은 빵.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고 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네. 물론 죄송하지만 네. 근데 그때는 힘들고 좀 했지요. 근데 그리 일하면서도 너무 생각지도 못한 작은 보수를 받았어요. 뭐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네. 근데 그 시절 끝나고 나서 이제 뭐 또 이제 여기에 이제 대구 FC로 왔는데 2007년도에 왔는데 근데 항상 또 그 시절을 생각을 합니다. 이 일반 분들은 네. 그 새벽에 나가서 그 저녁까지 일을 하고 종일 일을 하고 육체적인 일을 많이 하고 근데 보수도 얼마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지도자의 생활은 어떻느냐는 거죠. 나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거죠. 하루에 많으면 한 2시간 한탕을 하게 되면 2시간 운동을 해 육체적인 걸. 네. 그 2시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선수도 마찬가지라니. 그 2시간 운동하면서 남은 시간은 다 풀이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2시간만큼 최선을 다하지 못하느냐. 아. 그 많은 보수를 또 받고 있는데 또 프로라는 이런 직책이 가지고 있고 근데 이 2시간을 이 힘들다고 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나는 좀 지금 생각이 아니라고 봐요. 네. 나는 누가 힘들죠 이러면 안 힘들다고 그래. 누가 힘들어요 도대체. 시간이 많지 못하는 것 뿐이지 육체적으로 이게 힘들다고 그러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전문 직장이다 보고 전문 직장이고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고 뭐 그러다 보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뭐 힘들다 저는 아니라고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올인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만큼 뭐 공인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뭐 육체적인 그 시절 생각해 보면 저 부끄럽게 하죠. 그래서 많이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많이 됐고 그런 시절이었죠. 자, 대구FC 신임 손현중 감독님과
축구 얘기, 인생 이야기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작이죠. 내년 일부에서 이제 또 좋은 성적을 내야 하잖아요. 예. 대구 FC는 내년 시즌 어떤 축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어떤 축구, 뭐 화려한 축구, 뭐 골을 많이 넣는 축구, 무슨 뭐 이런 많은 지도자들이 철학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 한번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우리가 올해죠. 3대2로 우리가 부천한테 역전을 했는데 네. 그 전반전에 2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어웨이 경기에. 네. 그때 그 전에 2연패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에 한 20분 지났어요. 2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네. 좀 막막하면 막막했죠. 3연패 당하는 경기고. 네. 그 경기가 아마 졌으면 우리는 뭐 여기도 있지 못할 그런 경기였어요. 승점자가 팍 났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인생을 살면 좀 뭐 아나운서님이 어떤 걸 살면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큰 인생을 살면서 그날 일을 정말로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눈과 귀가 너무 어두워지려고 할 때 저 건너편에서 크다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너무 큰 게 들려와서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그 급한 순간에. 근데 저 스탠드에서 한 10명 남짓한 이런 우리 스포터들이 큰 목소리로 들리지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들렸어요. 저는 크게 들렸고. 네. 현수막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세 문장이 크게 걸려 있었고, 그 스포터 저 10명이 남짓한 목소리가 거기에 어웨이에 왔는 이런 홈에 대한 분초 팬들보다 너무너무 크게 들렸어요. 저는 거기에서 너무 큰 걸 느꼈고, 순간에 이 경기는 우리가 질 수 없다. 네. 모든 걸 쏟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선수들한테도 조금 더 각별한 이런 지도를 했죠. 20분 동안. 네. 그래서 그 선수들도 뭐 제 모습고 마찬가지로 또 스포츠의 모습도 선수들 바뀌었죠. 그래서 뭐 역전을 이뤄냈는데 15분 네. 간격에 기적이죠. 예, 네. 기적이라면 기적인데 네. 그런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팬들의 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말하는데 어떤 축구를 뭐 펼쳐야 된다고 뭐 디테일한 이런 거는 뭐 다 보편화적이게 하는 말이지만 네. 정말로 이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항상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을 때 지키고 우리가 지고 있을 때 꼭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강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감독님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든든하고 내년 시즌이 더 기대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시민구단인 대구 FC 올 한 해 좋은 성과로 대구 시민들에게 많은 기쁨을 줬는데요. 이제 막 출발한 소년준호가 내년에도 더 승승장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구 시민들도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면 우리 대구 FC가 정말 기적과도 같은 그런 성적을 내지 않을까 싶어요. 라디오 초대석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